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예, 하여간 선거는 끝나고 승자와 패자도 갈리고 승패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어제 좀 듣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친 말 아니냐, 발상부터 표현하는 방식까지 좀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거가 아니라 저는 근거는 있어서 추론한다는 그런 근거는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거고요. 이제 뭐 비디오로 찍어 놓는다든가 뭐 허다못해 녹취를 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증거가. 어제 좀 말씀이 좀 제가 마음이 좀 격앙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그런 것이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 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만들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의혹, 바로 의심을 받는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자국민 많이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원지, 근원지로, 진원지로 그 지목되고 거의 확정되다시피 그렇게 눈총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게 뭐에 좋겠냐. 근데 이제 그동안 요 중국이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와가지고 하는 행태를 보면 뭐 다른 사람 시선이랄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요.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방문하셨는데 그 수행 기자단 기자를 그렇게 사정없이 반병신되게 두드려 패분달지 하는 것 같은 것은 도저히 어떤 그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뭐 대국이고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큰 나라, 뭐 아주 그냥 훌륭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덩치가 크니까 인구도 많고 그런 큰 나라로서 하는 그 행태, 요즘 고상한 말로 쓰면 금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으니까 저는 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뭐 평가나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우선 빼고 이 일로 생겨가지고 자, 그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 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소수민족 문제. 그 여러 종족, 뭐 50몇 종족이 모여 있고 우리가 알지만은 옛날에 남만 북적 서용 동의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셈이고요. 그 뭐 티베트, 뭐 신장 그런 데서 계속해서 소수 민족들 소요가 그치지가 않고 뭐 지금은 잘 지내는지 어쩐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 북한하고 관계도 그렇게 싹 매끄럽지는 않고 항상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언제 그 민족적인 갈등 그런 것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 요즘에 뭐 농민공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안선 쪽으로 해서 그 자본주의 맛을 보고 그 혜택을 보는데 또 뭐 북경이나 내륙 몇 군데 도시, 그 우한도 해당되는 데죠. 그런 대도시 말고는 아직도 황제가 다스리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빈부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또 이제 그 고질적인 부패, 그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기에 엄청 존경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마오쩌둥 이래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얻고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존경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진핑 주석이
어떤 생각인지 중국을 더 발전시키려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중국 상층부 합의를 깬뭐 당장을 바꾸고 뭐 종신 집권까지 가능하게끔 어떤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것이 엄청난 불만을 그 사람들한테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단적인 증거가 그 홍콩 사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티끌만큼도 아는 거기를 여러 가지 뭐 금융 허브랄지 그런 뭐 영국과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미묘한 관계 그런 것 같은 것 때문에 함부로 손도 못 대고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체제 전체를 뭐 거의 독립하겠다 하는 정도의 소요가 몇 개월 동안 계속돼도 자기들 뜻대로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천안만 같은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인직 쓸어불어도 쓸어불고 했을 건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다고 그래서 놔두고 있자니 그런 그 어떤 불온한 분위기가 대륙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적인 모순, 그 갈등 요인, 그 소수민족이랄지 빈부격차 그런 것 같은 거 또 관료들 부패는 얼마나 심합니까? 집 전체를 돈으로 채워가지고 단열재 같이 하고 거기다가 백지를 발라놨다고 그러다가 면세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주 그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른 상황 아니었는가. 작년 그 홍콩 사태에 그렇게 막 심각해지고 그럴 때요. 근데 지금 봐보십시오. 홍콩 사람들이 밖에 나오긴 나온 것이 모르겠어요. 일거에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야, 암만 그래도 그걸 바이러스로 갖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퍼쳤겠냐. 저도 그건 좀 회의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도 반박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뭐 미국이 뭐 G2니 어찌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맞상대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군사력으로 보든 어떤 그 국민 전체 수준으로 보건 뭐 복지 그런 걸로 보건 자 그건 말 자체가 안 되고 그건 서로 그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그 레이건이 뭐 소련에 내놓고 막 악의 뭐 축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하고 막 그러고 미국하고 소련이 그 지구 양강대국 해가지고 갈등 구조가 있어갖고 어쩌고 막 첩보전을 하고 어쩌고 뭐 핵폭탄이 곧 터지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제가 그 미국 잡지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짤막한 글이 나왔더만요. 외계인이 있어갖고 지구를 온다고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통용되고 있는 거. 그걸로 미국하고 소련이 갈등 관계, 대립 관계다 하는 그 말이라고 한다는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비교 자체가 지금 그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하듯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잘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군비 강화하면서 이것저것 뭐 산업도 돌리고 첨단 기술도 발전시킨 측면이 있었고 소련도 체제를 강화하는데 엄청나게 활용을 했고 미국 놈들 큰일 좀 우리고 금방 어떻게 해볼지 모른다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그 독재가 가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효용 가치가 다 하니까 그 어떤 그 소련을 분결할지 더 이상 서로 그런 걸로 해갖고는 써먹을 만한 게 없다 하는 거 있다 보니까 미국 측으로서 저 소련을 지원한다고는 말이 안 되지만은 그냥 된 대로 놔둬버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소련이 있음으로 해서 좀 도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저것들 뭘 해도 좀 그만 놔두고 좀 우리한테 뭔가 있어도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니까 놔뒀던 것을 포기하는 순간 소련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등소평이 했다고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미국하고 대립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까, 화두로 내세운 것이 중국 굴기. 우리가 그동안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꼴 사나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일어나겠다. 그동안에 정말로 수그리고 엎드려 있었지만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다. 니기는 뭘 있냐? 솔직히 허술한 적 많이 있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 얼마나 모순이 많고, 미국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만 봐도 옛날 시코라는 영화도 있었지만은 돈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보면 중국이나 그런 데서 자들 뭔가 그냥 엄청난 것 같아도 저렇게 허술한 구석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우리가 절대 상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어찌고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중국은 어떤 체제상 도시도 탁 통제해불고 쏴 죽이지 그러기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 코로나라는 걸 솔직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잡혔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 봐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잖아요. 세계 최고 코로나 확산국이 이제 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지 거기가 일면 더 뜯어볼 속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 손해날 것은 없었다는 거죠. 설마 그걸 갖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지러운 바닥에서 확 받쳐버리고 나는 통제할 수 있다. 그걸로 해갖고 엄청난 이점이 되는 거죠. 저기는 어떤 인권이니 자유주의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할 수 없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무지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국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마 그러겠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수행해서 간 기자가 그렇게 몰매를 심하게 맞아버려갖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넘어간다. 저는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자기 수하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윗사람은 더욱더 모욕감을 느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기 얘기 맞으면, 맞고 들어오면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다는 측면에서 또 청와대 중국 가서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 또 수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한 여러 가지 조치나 대우, 그 반면에 우리가 저쪽에서 당했을 때는 정말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로 왔다, 왼밤 때릴 게 오른밤 내놓으려고 같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 진짜로 배알도 없을까? 인간이라고 그러면 수양이 잘 되고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밤 맞으면 당연히 오른밤도 맞아야 된 걸로 내놓는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공직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한테 이렇게 손가락질만 한 번만 해도 이런 호로 새끼들이 하고 당장 전쟁이라도 해야 맞는다는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경 봉쇄를 안 해가지고, 이 국경 봉쇄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꼭 중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에도 봉쇄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다 해도 중국에 봉쇄를 안 했으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오고
증상 안 나타나고도 보균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염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가고 우리나라 완전히 전 세계에서 막아버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럴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아, 중국 우리가 다 막으니 근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는 생기고 뭐 이상하다. 추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한국만 중국 발 입국자를 차단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꼭 그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막 뻗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 감염돼갖고 자기도 모르고 그 초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갖고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나가갖고 뻗치지 않았다고 누가 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 우리나라 확산된 그 주 원인이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연수꼴로 한번 그 유튜브 찍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들은 민족 반역자의 매국노다. 지금 전쟁이나 같은 상황에 설령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선 차단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공직자로서 나라 돈 처먹는 것들로서 당연한 일인데 지가 나서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감염 원인일 수 있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매국노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거짓말같이 내가 그 녹화 찍어놓은 그 다음날 종남산인가 뭐 중국 뭐 방역 그 대부고 뭐 영웅이라고 한 사람이 우한이 그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쫙쫙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좀 있으면 중국이 그 세계보건기구 WHO인가 뭔가 거기 딱 잡고 있다고 그 지금 뭐 총장인가 뭔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지원을 끊으니 어쩌니 하고 끊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들도 관계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엄포만 하는 거죠.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 저는 아직 맞상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더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견도 말하고 하는 그 두 나라 합의하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발원지였다. 진원지 첫 발생지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해 봅니다. 두 나라가요. 뭐 미국 자본으로 해갖고 세계 제약기가 다 움직이다시피 하고 중국은 그 후라는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데를 딱 틀어잡고 있다시피 하고 그 두 나라 과학자들이나 또 자본인화가 움직여가지고 역학조사랍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해갖고 한국이 맞구만. 한국 사람 특히 그 신천지 들먹이면서 신천지 교인 몇 명이 그때 뭐 제사집 갔다고 어쩌고 그러다가 여기 들어와갖고 우한 시장에 우한 돌아다니고 금시로 뻗쳐버렸구만. 요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박하겠습니까? 세계 다른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까?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런 근거 찾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요 정상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거라고 여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중국은 지구상에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그래야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코로나19 근원지라는 거, 진원지였다는 거, 그것 말고도 그 과정에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 같은 거, 지금도 다 밝히지 않고 있는, 지금도 계속 확진자 추가하고 있잖아요. 뭐, 못 밝혔니, 뭐, 계산에서 빠지니 어쩌냐면서. 저 중국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나라고. 그렇지만 문제점 있는 것은 그런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더욱더 짚어야죠.
특히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면요.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뭐 기술적인 발전부터 뭐 생활 형태의 변화부터 여러 가지 뭐 4차 혁명이 바야흐로 시작된 거 코로나19가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쫓아갈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앞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안 쓰고 삽니까? 다 세상 일에는 물이 바닥부터 차오르는 거고 어느 순간까지는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정말 이렇게 그 뭔가 결기 세워가지고 하는 이야기 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도 토요일이고 낮에 뭐 이런저런 일도 좀 하고 그래서 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다짐한 거 하루에 하나씩은 어떻게 올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총선에서 이겼다고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태를 보니까 참이 그 뭐 절망 그런 거 찐다기보다 참 슬퍼지더만요. 그 사람들이야 큰 성취감에 뭔가 뭐 나라를 움켜쥐었다. 그뭐 사람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뭐 얼마나 기뻐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겠습니까만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만요. 뭐 거지가 부자 걱정하냐고 한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내일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대예언가가 나신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항상 건승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